한동주 전 시장은 우금민 지사와 시장 연임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을 고발하고 우금민 지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월동채소 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월동채소 재배 신고제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적으로 몰려 희생된 제주 출신 양재해가 200년 만에 의인으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진 않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온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시장 연임을 거래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한동주 전 시장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우금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고교 동문회에서의 발언 이후 나흘 만에 기자회견을 가진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한동주 전 시장은 자신의 불찰로 도민사회와 공직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와 시장직을 4명 거래했다는 발언은 순간적인 거짓말이었다면서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0개월짜리 힘없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직을 오래 할 수도 있는 힘 있는 시장이 등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문제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기인된 제가 지어낸 과도하게 표현된 발언일 뿐입니다. 도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도 아니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저를 도와달라는 게 제가 행정시장으로서 행정시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우리 그 서귀포시 현안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다. 하지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주 전 시장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장직 4명 거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금민 지사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내년 그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시장 연임 관련한 사전 거래서를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동문들에게 지지를 당부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민주당에 이어 선관위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한동주 전 시장의 해명은 사과가 아닌 곤경에 처한 우금민 지사에 대한 반성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주 전 시장이 도지사 이전에 도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제주산 월동채소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현실화되면서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산량을 예측해 처리난을 막아보자며 지난해 도입된 월동채소 재배 신고제는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출하를 앞둔 양배추밭. 값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육지하고 뭐하고 겹치고, 제주도에서는 육지 나가려고 물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첫째, 수송비 같은 게 문제 많이 생겨서. 올해 제주 지역 양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10헥타르 늘어난 1,800헥타르. 하지만 재배 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면적은 1,300헥타르로 73%에 그치고 있습니다. 월동무도 실제 재배 면적은 4,500헥타르에 이르지만 신고 면적은 2,500헥타르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일부는 중산간 목장지대를 불법 개간한 경우도 많아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큰 상인 거래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제주도는 최근 채소값 하락에도 수급 조절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은 많이 저조합니다, 이게. 그래서 행정에서는 상당히 일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로 관측이 정확히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가격 하락 우려 속에 재배 신고제마저 유명무실해져 버리면서 출하량 조절을 통한 적정 가격 유지를 바랐던 농가들의 희망은 올해도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반란을 꾀했다며 역적으로 낙인 찍혔던 제주 출신의 양재해라는 인물이 200년 만에 의인으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산소 앞에서 사람들이 정성껏 제물을 차립니다. 제주시 아라동 출신으로 조선시대 별감을 지낸 양재해의 묘소. 1813년 반란을 꾀한 역적으로 몰려 옥사한 뒤 200년 만에 의인으로 재조명되면서 처음으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한 못다한 말 몬딱 풀엉갑소 몬딱 풀엉갑소. 조선왕조실록에는 순조 13년 12월에 양재해가 섬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무거워 무리를 모아 관원들을 살해하고 섬의 주인이 되려 반란을 꾀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정약용의 제자 이광희가 쓴 탐나 집방설에서 당시 비리를 저질렀던 아전들의 모임인 상창계가 백성들을 구하려 한 양재해를 모함했다는 기록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그 당대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거를 타파해보고자 또 이런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렇게 하려고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것이 무고로 모방의 원흉이라는 200년 전 오늘 억울한 죽음을 맞았던 제주 목관화에서는 양재해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굿도 열렸습니다. 80평생 역적의 자손으로 숨죽이며 살아온 후손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관에서 나쁜 일, 이런 문제 있었고 해서 족보관계 역사에 원인부터 문화재 관계자들이 많이 협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손으로서. 200년 만에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의인 양재해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벌여 셋째 자녀부터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8억 9천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일괄적으로 2만 원씩 지원되던 수련활동비도 현실화시켜 올해보다 6천만 원 증가한 1억 2,600만 원으로 갑절 늘렸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인조잔디 운동장 철거와 정비사업비 3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조성된 서귀포 중학교 등 3개 교에 대해 내년에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인조잔디장을 갖춘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59개 학교입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철거 희망 학교에 대해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넉넉하진 않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들을 이소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봉조 할아버지 부부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에서 깡통과 종이 상자를 꺼내 차에다 차곡차곡 담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 2-3시간씩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합니다. 한 차 가득 모아서 팔아 받는 돈은 2만 원 정도. 할아버지 부부는 지난해부터 이렇게 모은 돈 가운데 3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젊었으면은 좀 쉬운 말로 자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빚고 하는 것이. 근데 나이 드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다 하는 거니까. 보다 더한 일도 하는 사람 많는데. 그래서 그 기금이 모이는 그 재미로. 사업이 부도나 고생도 많았지만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남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신 게 감사하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꾸준하게 봉사활동하면서 살 거예요.
매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고 무료로 수리도 해주면서 가게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이영석 씨. 희귀병을 앓고 있지만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시작만 하면 어려울 거는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든 간에 그냥 가진 거에서 일부러 조금만 떼서 조금만 시간 할애하면은. 넉넉하진 않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작은 온정이지만 힘겹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커다란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내년 예산 가운데 도로와 항만 등 사회 간접자원 개발 예산이 복지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율이 높은 임대형 민자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예산안을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제주도 교육청을 상대로는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노동위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충실한 교섭을 권고한 행정지도 결정은 단체 교섭에 형식적으로 임한 교육당국의 의견만 반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노동위원회가 아무런 조정안도 없이 파업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악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출신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한국마사 회장으로 임명됩니다. 한국마사회는 현명관 전 회장이 신임 마사 회장으로 임명돼 모레 서울경마공원에서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으로 올해 72살인 현명관 전 회장은 삼성물산 회장과 전경련 상임 부회장 등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책위원을 맡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일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도내 주요 도로 24곳에서 경찰관 56명을 투입해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전날 과도한 음주 뒤에 충분한 휴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화학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0개 학교 1,864명 모집에 2,188명이 지원해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함덕고 인터넷 비즈니스과로 87명 모집에 150명이 접수해 1.72대 1을 나타냈습니다. 특성화고 합격자는 오는 6일까지 각 학교별로 발표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K리그를 마무리하는 시상식